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하루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고 직후 화재까지 일어난 큰 사고였기에 아내는 손 써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보험금도 나왔지만 그것으로 저와 딸 아이의 충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딸이 아직 아기여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딸을 안고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괴롭기만 할 뿐이었죠. 딸 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되었고 먼저 간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서방 집에 있나? 시끄러운 벨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아기를 살핀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아휴, 집골이 이게 뭐야? 지민이는? 하며 들어온 장모님은 가장 먼저 아이를 살피고 바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시다가 언젠가부터는 지민이와 함께 옆방에서 주무시며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신 장모님이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사로 복귀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전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며 제 슬픔에 도취되어 아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장모님이 오신 이후 힘들지만 다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민이의 돌이 지나고 얼마 후에 분양받은 집이 완공되어 저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한 해 두 해 지나며 아내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저희 딸을 키우시며 본인 딸을 잃은 슬픔을 견뎌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고 다른 주말에는 장모님이 쉴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장모님에 대한 친근감과 편안함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장모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맛있다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다 드렸죠. 이 집 빵이 참 맛있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장모님은 한 입에 베어 드시고는 어머 정말 맛있네. 한번 먹어봐 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빵을 잘라 제 입에도 넣어주시는데 받아 먹으면서도 흠칫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이런 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장모님 역시 본인의 행동에 순간 겸연쩍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하며 어색한 목소리로 무마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왔죠. 다시금 머리가 복잡해져 왔습니다. 사실 지금 딸아이가 장모님을 엄마라 알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자연스레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왔죠. 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기준으로 그냥 엄마 아빠라고만 생각했을 뿐 장모님과 제가 부부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소는 제가 시키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아이의 등하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도 장모님이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장모님이 아이의 엄마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장모님도 이것을 굳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른 퇴근을 했더니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아이 엄마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셨습니다. 놀이터로 다가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아파하며 쪼르르 달려와 안겼고 함께 있던 엄마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민이 아빠시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지미 엄마 얼른 가요, 지민 아빠 오셨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뜨끔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목례를 하고 돌아섰고 장모님 역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저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날 이후 장모님도 저도 서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희 장모님께서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느낌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저희 장모님과 동갑입니다. 심지어 장모님이 더 어려 보이기까지 하고 성격도 옷 입는 스타일도 훨씬 젊고 세련되었죠. 장모님이 점점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여린 데다가 아름답까지 한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 어린 핏덩이인 딸을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죠.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가도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장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딸 아이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장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딸 아이 옆에서 잘 준비를 하시던 장모님을 불러 거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게 해도 되는 건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리 알게 두었지만 지민이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니 사위가 남편이 되어버렸네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서방이 죄송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젊은 할머니라서 이렇게 된 것을. 한숨을 쉬는 장모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내 딸이 제 외삼촌을 아빠로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 처음엔 아빠가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아빠가 아니라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었어.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이 제가 키울게요. 아이가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의 핑계를 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장모님을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대로 지내다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하신 듯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는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가 있어. 그렇지? 나도 이서방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 하늘로 간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좋은 할머니로 남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로. 그렇게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다시 본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물론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가 저와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후 장모님께 간혹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찾아뵙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 집을 나가시면서 아이가 장모님을 보면 이제 알아볼 수 있으니 제가 재혼해서 제대로 엄마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말자고 당부하셨거든요. 물론 저 역시 아직 장모님과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말씀대로 저와 장모님은 안 되는 관계이니 이대로 접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직은 재혼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누군가는 저를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을 수 있다니 조금 후련한 기분도 드네요. 저의 조금은 부끄러운 심정을 담은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